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HSK 6급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HSK 열독 1부분, 6급 열독 1부분 유형을 분석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몇 개 풀고요. 그리고 열독 2부분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아직 못 보신 분들 앞쪽 영상 여러 개 강의가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미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배웠던 고정 배치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오셔야 지금 강의가 또 특별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 다 안 들으시고 지금 강의부터 들으시면 제 실력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전 강의 꼭 들으시고 고정 배치나 모르는 어휘나 어법 그리고 표현들 외워야 될 것들 잘 정리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하시고 나서 오늘 강의 또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제 열심과 수고가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진행하고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처음 보시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럼 좀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정답 责任还有费用 이 두 가지가 고정 배치로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감당하다, 책임지다의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죠. 承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承担责任, 承担费用 책임을 지다, 감당하다, 비용을 내가 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 魅力, 매력인데요. 매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富有魅力, 富有魅力. 그 다음 천안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웅장한 천안문, 그럼 뭡니까? 雄伟的天安门, 雄伟的天安门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规模, 규모예요. 뭐뭐한 규모, 큰 규모, 웅장한 규모. 그럴 때 홍다라는 단어. 그래서 홍다더规模 아니면 规模 홍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规模 홍다. 요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 맨 위에 支持라는 단어는 지지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선 명사로 쓰여서 지지 혹은 성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빵주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다, 그 주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주다. 그래서 이걸 지위, 支持, 지위, 支持 물론 게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게이보다는 지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兴旺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흥하다, 아주 흥성하다 아니면 잘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는 生이라는 단어,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된다의 느낌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 国家, 국가가 아주 흥하다 그랬을 때 国家 兴盛이라는 단어와 繁荣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마지막은 여자친구에게 람보르기니를 남자가 선물했을 때 이건 너무 귀중해요. 그럴 때 너무 비싼 선물이에요. 그럴 때 요태걸 리우 很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贵重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贵重的礼物, 贵重的礼物 이렇게 기억하고요.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독 1부분의 유형 분석. 저희가 유형 분석 첫 번째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词序不当이라고 그래서 단어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뽑아냈고요. 오늘부터, 저번 시간부터는 成分缺失라는 단어, 뭡니까? 성분이 모자라요. 缺失라는 단어는 모자라다, 결핍되다. 성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어나 수어나 목적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문장상에 봤을 때 목적어가 없다고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번입니다. 이것은 틀린 거 아시죠? 이미 틀린 문장이에요. 어디가 틀렸는지 스스로 딱 보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HSK 6급 열독 일부분을 푸실 때는 뭐부터 골라라? 주어가 뭐고 수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먼저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문장 볼게요. 随着, 여러분 随着라는 단어 다 아시죠? 뭐뭐에 따라. 보통 随着 나오면 뒤에 发展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뭐한 발전에 따라. 무슨 발전입니까? 社会的不断发展. 사회의 不断,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직은 주어가 없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무조건 주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나왔죠. 人类 인류는 얘가 주어예요. 인류는 그럼 뒤에 수어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러와 연결돼서 찐루 진입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얘가 수어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찐루라는 단어 뒤에는 보통 뭐가 옵니까? 어떤 장소가 오죠. 장소. 뭐 회사에 진입했다, 사무실에 진입했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장소와 좀 연관성이 있는 명사가 분명히 뒤쪽에 있을 것인데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진입했냐면 뒤쪽에 나와 있는 건 다 그 장소를 수식하는 거겠죠.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技术 高度发展. 여기까지 뭐예요? 정보와 과학기술의 고도의 발전. 일단 여기까지는 장소는 아닙니다.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정보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했다. 여기까지 지금 수로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 人员资产 사람, 어떤 직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资产은 어떤 자산이죠. 그리고 能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高速流通 流통이라는 건 유통이라는 단어니까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속으로 움직임, 고속으로 움직인다. 뭐가 사람이나 자원이나 어떤 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아직도 어떤 장소의 개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입하다와 연결될 명사가 없어요. 뒤쪽 넘어갑니다. 쉼표 찍고 시장. 그래서 어떤 시장,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日趋 점점, 日趋라는 단어, 国际화, 국제화 여기까지 됐습니다. 국제화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명사가 얘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명사를 수식했다고 치고 그러면 进入 国际화 요게 지금 맞아야 돼요. 국제화에 진입했다. 국제화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사실은 좀 어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进入 国际화 요건 좀 느낌이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进入라는 단어는 어떤 테두리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답은 바로 요렇게 됩니다. 국제화는 국제화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죠? 국제화 시대에 진입했다. 요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5번 같은 문장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거. 왜냐면 중국인이 쓰는 표현 중에 기본적으로 국제화 나오면 국제화 시대라고 써요. 국제화 시대, 国际化的时代, 国际化时代, 国际化的时代 요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문장력이 있느냐, 책을 좀 많이 봤느냐라는 그런 걸 평가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시안이라는 서안이라는 곳이 일단 주어입니다. 주어 찾았고요. 그 다음 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쥐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中国 구도 之首 之首라는 건首라는 건 第一个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근데 여기 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건 더하고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뭐의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고도가 뭐예요? 고도가 뭐예요? 옛 수도. 중국은 여러 군데의 수도가 옮겨졌죠. 근데 이건 서안이라는 곳은 중국 오래된 도시, 수도예요. 도시가 아니라 수도의 첫 번째다. 근데 이때 쥐가 뭐냐가 중요한 건데요. 쥐라는 단어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고도의 첫 번째를 차지한다. 첫 번째를 차지한다. 요거 일단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풀고 나서 제가 특별한 고정 배치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과. 앞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뒷문장 시작합니다. 뒷문장을 시작하는데 쉼표로 찍혔기 때문에 뒷문장의 주어는 여전히 누구예요? 서안이에요. 서안이 아직도 주어예요. 계속 연결합니다. 서안은 중국 고도의 첫 번째 고도를 차지하고 첫 번째고 중국 서안은 中国历史上建都时间最长 建都가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중국 역사상 여기까지는 됐죠. 중국 역사상 도시를 건설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요. 그 다음
建都朝代最多.朝代라는 건 뭐예요? 시대죠.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당나라 때 요런 걸朝代라고 하잖아요. 도시를 건설하는 그 시대가 또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影响力最大的都城이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도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중국 역사상 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 시대가 가장 많았고,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 뭐가 없습니까? 도시이다라는 수어가 없습니다. 수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정번이 취했한 거예요? 수어가 빠졌습니다. 수어가. 그럼 여기에 적당한 수어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문장에는 수어가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누가 수어예요? 그렇죠. 쥐가 수어예요. 차지하다. 그럼 뒷문장에 수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죠. 누가 필요해요? 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하는 고도의 첫 번째 고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뭐뭐이다. 뭐이다. 뭐뭐한 도성이다.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 얘가 목적어고 얘가 수어니까. 이해되셨죠? 해석을 하실 때 항상 수어 찾아야 됩니다. 문장 안에 수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주어가 없는 건 종종 나올 수 있지만 물론 HSK 6급에서는 주어가 없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자주 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어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 다음 보세요. 방금 전에 쥐라는 단어 했었잖아요. 그거와 연관된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일단 show라는 단어가 있는데 show는 무슨 뜻이냐면 showway라는 뜻이에요. 원래 showway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第一位를 showway라고 하잖아요. 1순위, 첫 번째,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居首位 그러면 1위를 차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한국의 핸드폰, 뭐 삼성은 뭐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居首位, 世界首位,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占据, 第一位, 占据, 第一位. 이것도 1위를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엔쥐라는 게 있어요. 자, 원곡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장르예요. 장르. 음악의 장르니까 일단 이것은 A라고 할게요. A는 뭐뭐입니다. 슈라는 단어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수어고요. 뒤에가 다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얘네들이. 근데 보세요. 이 위엔취라는 것은 위엔자주의라는 잡극이 있어요. 잡극. 뭐 잡것들이 아니고요. 잡극. 그리고 위엔산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원산곡. 산곡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과 잡극과 산곡이 组成 하나로 된 것이다. 조청이라는 거 뭐예요? 조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대로 해석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원곡은 원잡극과 원산곡이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잡곡과 원산곡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어떤 성분이 빠졌어요? 뭐뭐으로라는 성분이 지금 빠졌잖아요. 뭐뭐으로. 그럼 걔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일단 수로니까 빠져야 되고 들어오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조정이라는 단어 보면 바로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일단 지우고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요거죠. 요라는 단어가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요. 간단한 원리만 기억하십시오. A의 구성 요소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허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켜줘서 그래서 B와 C로 구성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라는 전치사의 고정 배치들입니다. 고정 배치. 근데 요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의 어법적인 측면의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오지랖에 그걸 살짝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요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이 세 가지의
고정적인 패턴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의 패턴.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게 누구냐면 방금 전에 나왔던 것, 물론 대표죠.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由 A 和 B 组成, 组成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물론 组成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요 단어도 써도 돼요. 이건 뭐예요? 构成. 이것도 마찬가지 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구성 요소를 나타낼 때 쓰는 것. 예문을 한번 간단히 들어보면 이런 거죠. 我们班有3个学生和5个男生组成. 이게 웬일이야. 学生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오타가 나니까 사람들이 구독을 잘 안 하는 거야. 광희라. 진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갑자기 눈이 휙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안 틀렸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체크해도 이렇게 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学生이 아니라 女生을 쓴다는 것이 我们班有3个女生和5个男生组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반은 3명의 여학생과 5명의 남학생으로 组成. 구성된다.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쓰니까. 그게 뭐냐면 행동의 주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누군가가 주체한다.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뒤에 lie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오는 건데요. 예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인 거죠. 所有损失, 所有损失, 모든 손실은 由公司来承担. 정단이라는 단어 이미 배웠네요. 정단 费用. 그쵸? 정단 손실 그러면 손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所有损失由公司来承担. 由公司来承担. 라인은 빠져도 되고요. 여기서 요라는 단어를 만약에 사실은 어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요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를 이만큼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쓰죠. 所有损失公司来承担 아니면 그냥 公司承担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요를 쓰는 줄 아세요? 요를 굳이 왜 여기다 쓰냐면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얘가 주체적으로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由公司来承担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마우스 가지고 장난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때 중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由我来做 요렇게 쓰는 거예요. 由我来做 아니면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由我来解决 내가 처리할게 由我来处理吧 요렇게 쓰는 이유가 굳이 왜 요를 쓰냐면 강조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가운데 원인을 쓰고요. 이때 요의 의미는 뭐뭐 때문에 라는 요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요위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웨이와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라는 단어가 뭐뭐 때문에 라는 형태입니다. 뭐뭐 때문에. 근데 이때 뒤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요 중에 하나예요. 引起, 导致, 造成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초래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원인을 갖다 붙이고 뭐뭐 때문에 일어났다. 요 원인을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요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문 하나 들고 문제 풀러 넘어갈게요. 요런 식인 거예요. 这个问题, 이 문제는 是由什么引起的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해석이 뭐가 됩니까? 이 문제는 由什么引起的 무엇 때문에 초래된 거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뭐 造成 일어난 거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가 뭐뭐 때문에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어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방금 전에 보았던 유형 분석 두 번째 정선 취시의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몇 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이 보시죠. 근데 이번부터는 이게 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 동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시간은 제가 대신 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문장을 찾아내십시오. 준비 시작.
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시간 쟀어요. 안 맞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B, C, D 그냥 차례대로 해석을 할게요. 일단은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위엔더 치유엔 그랬습니다. 기원이죠. 언어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은 여기까지가 다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죠. 이양 똑같이 부사어고요. 자, 지오엔이니까 오래됐다. 이게 수로죠. 뭐 목적어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 쉽네요. B로 넘어가겠습니다. B로 넘어갑니다. 우와만 우리는 주어죠. 인가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뒤에 동사가 오겠죠. 당연히 保护 환경.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쉼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왜죠? 뒤에 있는 주어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뒷문장 넘어가서도 우리는 뭐뭐 한다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주어니까 뒤에 수로가 분명히 있겠죠. 수로가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가 있다는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은 100%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단어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금 페이치우가 뭐예요? 폐기물이잖아요. 해석해볼까요? 폐기물의 回收和利用 회수라는 건 뭐냐면 그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쓰레기 분류수거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의 분류수거와 리용, 이용 명사로 끝났어요. 전체가 다 명사로 끝났다고요. 주어는 있었고 그 뒤에 명사가 있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문장에? 수어가 없잖아요. 수어가. 그렇다면 S, woman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다면 그 뒤에 바로 뭐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수어가 하나 필요한 거죠.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폐기물의 회수와 이용을 뭐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뭐하다라는 수어가 필요하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제? 그래서 정답은 B예요. 뭘로 가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동사 뭐가 필요할까요? 분류수거와 이용을 뭐 하자? 그렇죠. 신경 쓰자. 그래서注意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신경을 좀 쓰자. 환경 보호하려면. 이렇게 간 겁니다. 나머지 C와 D는 뭐 일단 틀린 문장이 아니니까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世界上本没有路 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本来의 줄임말입니다. 본래. 세상에는 본래는 길이 없었대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走的人多了 이거 주어고요. 수로고요.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조 成了路 뭐를 이루었다? 길을 이룬 것이다. 어렵지 않네요. 통과 D 보겠습니다. 베이징故宫 북경의 고궁은 이게 주어고요. 시가 수로니까 뒤쪽에 이제 명사로 끝나겠죠.明清两朝 皇帝的 고궁. 명나라, 청나라 두 시조, 두 시대의 황제의 궁궐이었대요.宮殿, 궁궐이니까. 그리고 뒤에 잘 보세요. 시라는 수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쉼표 뒤에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누구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고궁이에요, 고궁. 북경 고궁은 두 시대의 황제들의 궁궐이고 그 다음 고궁은 뭐뭐이다. 뒤에는 명사로 끝나겠죠. 뭐예요? 目前世界上最大的木结构建筑群 그랬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큰 목조, 나무로 된 구조의 건축군이다. 그랬어요. 건축군이라는 건 건축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죠. 명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시가. 만약 근데 이 문제에서 시가 없었어요.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이 길다고 막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 보면 여기 시가 필요한데 왜냐면 뒤에가 다 명사로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거라고 믿고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는 거야. 아, 문쌤 말이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좀 속도를 늦춰서 들으시면 더 좋을 텐데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제 유튜브를 잘 몰라요. 제가 초보 유튜버여가지고 자. 그래도 나름대로 영상은 많이 올렸어요. 매일매일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가 제가 지금 7개월째거든요. 7개월째인데 영상을 지금 130개 가까이 올렸으면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했다고 느껴지면 뭐 하시라고요? 요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시간 드립니다. 준비 시작. 죄송해요. 올리지도 않고 시작을 했어. 푸세요.
자, 이 정도면 됐다고 보고요. A부터 먼저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유, 이게 주어죠? 한유, 시, 수어입니다. 그럼 뒤에는 명사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什么什么之一라고 했네요. 언어 중에 什么什么之一 하면 뭐뭐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죠. 世界上历史最悠久的语言之一. 너무 쉽네요. 세상에서 历史悠久.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역사가 가장 유구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 B 보겠습니다. 또 잘 따라오세요. 주어수로 목적어 찾아내는 겁니다. 그는 얘가 주어예요. 对儿童十分关注和喜爱. 첫 번째, 뭐에 대하여? 아동,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매우 관주,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喜爱, 사랑합니다. 아이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갖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수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수로가 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앞전 문장 잘못된 거 없습니다. 뒷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뒷문장. 또 마찬가지 쉼표를 찍었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럼 여기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가 계속 주어예요. 그는 어쨌든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는 最终 결국 수로가 얘죠. 수로 走上了 무슨 말입니까? 걸어갔다. 근데 走상이라는 뜻이니까 걸어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쌍이라는 건 목적을 달성했다의 느낌이 좀 있으니까 걸어가게 됐어요. 뭘 걸어갔냐면 儿童文学创作 아동문학 창작을 걸어가게 됐대요. 한국말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아동문학 창작을 걸어갔다? 이게 뭔 소리예요? 목적어가 잘못됐죠. 여러분, 조우라는 동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목적어는 무슨 느낌일까요? 걸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뭘까요? 길이겠죠, 길. 그럼 여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대충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찾아냈어요. 뭐죠? 요렇게 가야죠. 아동문학 창작의 길을 걷게 됐다. 요렇게. 그래서 주어는 타였고 이제 수로가 走上이었고 목적어가 道路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자, 됐으면 C 한번 보겠습니다. 科学上的许多重大突破. 과학적인 방면에 많은 중대한 투포라고 했는데 투포는 돌파라는 건 어떤 뭐 연구 업적 요럴 수도 있고요. 어떤 성과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 뭐가 돼요? 이 문장에 주어가 돼요. 이것들은 都是 수로죠. 모두 다 뭐뭐이다. 그럼 마지막에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더로 끝났으니까 명사로 끝났잖아요. 잘 됐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有一点点细微的成绩积累起来的. 찌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 걸 찌레이라고 합니다. 찌레이 아닙니다. 찌레이. 찌레이 起来的. 쌓아진 것이다. 근데 뭐예요? 一点点 조금씩 조금 细微的成绩. 细微라는 건 아주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적고 작은 성적으로부터 쌓이기 시작한 거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요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한 가지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게 뭐냐면 요라는 단어는 뭐와 똑같은 의미가 하나 있냐면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요는 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적은 성적으로부터 이렇게 쌓여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D 보겠습니다. 研究发现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통과. 90分钟的日间小睡 얘가 주어예요. 90분의 日间은 뭐예요? 일간이죠. 일간은 하루 중간에 小睡는 뭐예요? 뭐 낮잠이나 짧은 잠이죠. 주어고 얘는 对 뭐에 대하여 增强长期记忆力 여기까지가 지금 对와 연결됐죠. 뭐예요? 성장시킵니다. 장기적인 기억력을 성장시키는데 对 대하여 매우 뭐예요? 十分有效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어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와, 오늘 문제 진짜 많이 풀죠. 하나 더 풀게요. 많이 푸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좀 기다리셨죠? 일주일에 이틀 올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앞으로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몇몇 분의 구독자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문제 풀 때 집중해서 좀 많이 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올리고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분, 1시간 분량을 올려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시간을 좀 내셔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고 나머지 단어나 뭐 스스로 모의고사 푸는 건 나머지 날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결정하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 수업 내용이. 잘 따라와 주세요. 그 다음 문제도 역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한번 보시죠. 我们要 우리는 주어죠. 要像什么什么一样 뭐처럼 海绵 海绵은 뭐예요? 스펀지를 이야기하면 스펀지. 우리는 스펀지처럼 수러가 여기 있죠. 수러 시소 흡수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 없으면 뒤에 목적어만 잘 오면 돼요. 有用的知识 유용한 지식을 그래서 시소知识 뭐 수러 목적어 잘못된 거 없고요. B 한번 봅니다. 经过导游的介绍 经过는 여기선 전치사죠. 导游的介绍 뭐예요? 가이드의 소개를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문장 맨 앞에 전치사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의 소개를 거쳐 이러면 뒷문장의 제일 시작은 무조건 뭘로 시작돼야 되냐면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주어로 시작돼야 됩니다. 주어. 가이드의 소개를 거쳐 뭐뭐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뭐뭐는. 근데 잘 보시면 뭐로 시작됐어요? 使得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왔습니다. 使得는 무슨 단어입니까? 뭐뭐한 결과를 낳다라는 동사예요. 뭐뭐한 결과를 낳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잘못됐어요. 일단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쪽이 요런 모양일 때 요런 모양 뭐뭐를 거쳐 아니면 어디에서 요런 식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되면 뒷문장의 시작은 무조건 주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지금 我们이 주어로 처음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바로 뭐 정답만 내고 끝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 使得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문 하나 들었어요. 예문. 잘 보세요. 天气的原因 날씨의 원인. 날씨의 원인.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 얘가 주어. 그러니까 使得를 쓰려면 앞에를 주어로 만들었어야 돼요. 원인은 使得는 뭐다? 뭐만 결과를 낳았다. 뭐만 결과를 낳았습니까?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말, 결과. 그래서 뭐야? 飞往韩国的航班被取消了. 해석됐죠? 飞往韩国. 한국으로 날아가는 항반은 뭐예요? 항공기.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被取消了. 취소됐다. 근데 취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바로 使得라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B는 잘못된 거 정도는 아시니까 요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使得만 빼도 돼요. 해석해볼까요? 经过导游的介绍 가이드의 소개를 거쳐 我们 우리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对故宫有了 이게 수로죠. 고궁에 대하여 有了更深的了解 훨씬 깊은 이해가 있었다? 여기서 하나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HSK 6급을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라는 단어 뒤에 러가 왔다고 해서 이게 요의 과거형이에요. 있었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러가 붙으면 이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생겼다. 아셨죠? 그래서 有了更深的了解 훨씬 깊은 이해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B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선생님 저는 使得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를 뭐를 빼버려요? 찡구어를 빼버려. 그러면 导游的介绍 얘가 뭐가 돼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使得를 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가이드의 소개는 우리가 고궁에 대해서 훨씬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C 한번 보겠습니다. 现代的健康观 健康观은 뭐예요? 건강관. 건강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어가 되고요. 主要包括 주로 包括 포함합니다. 뭘 포함합니까? 身体健康 몸의 건강, 그 다음 심리健康, 그 다음 심리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和 그리고 社会适应能力 여기까지. 그렇죠? 社会适应能力 사회 적응 능력이 良好 좋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良好라는 수어는 뭐로 다 연결된 겁니까? 이거예요. 몸의 건강도 良好 하고요. 심리적인 건강도 良好 하고요. 사회 적응 능력도 良好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포함합니다. 됐죠? 10번입니다. 严格控制. 严格控制. 이건 뭐예요? 심하게 控制.控制라는 건 컨트롤한다. 이런 뜻이죠. 컨트롤이에요. 뭘 컨트롤합니까? 地下水的过量. 过量. 地下水 지하수죠. 지하수에 뭐를控制하냐면 제어하냐면 컨트롤하냐면 过量抽取 过量抽取는 뭡니까?抽取는 빼내다 이 말이에요. 빼내다. 过量은 뭐예요? 양을 넘었다. 초과량이죠. 그러니까 초과량, 초과해서 뽑아내는 것과 그리고 及时 제때의 回灌 回관이라는 건 다시 재주입한다는 얘기예요. 재주입한다. 뭘 주입합니까? 地下水 지하수잖아요. 결국 뭐냐면 지하수를 과하게 뽑아내는 것 그리고 제때에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것을 뭐합니까? 심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다 주어예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앞에 있는 게 다 주어예요. 이것은 是 뭐뭐이다. 얘가 수로예요. 그럼 마지막에 办法가 목적어예요. 뭐 하는 방법입니까? 防止地面塌陷最好的办法. 뭘 방지합니까? 地面塌陷. 타시엔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종종 한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갑자기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갑자기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됐죠? 타시엔이라는 건 무너져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막 뽑아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주입도 시켜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열독 일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넘어가서 이제는 열독 2부분,填空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한번 볼게요. 시간을 제가 이걸 보면서 체크를 좀 할게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40분 가까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열독 1부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준비 시작. 강의가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이 풀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게 지금 11번이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예전 영상들 보면 1번부터 순서대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몇몇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게 순서대로 안 가느냐. 이유는 제가 참고하고 지금 수업을 만들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건 좀 불필요하다 싶은 건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출문제들과 중복되는 문제, 혹은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하는 문제들 내용을 엄선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장 볼게요. 对自己做错的事儿. 뭐에 대하여?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知道悔悟. 悔悟라는 건 뭐예요? 반성하다, 깨닫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后悔觉悟 이거의 합성어 정도 됩니다. 后悔는 후회하다, 觉悟는 깨닫다 라는 동사니까. 어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깨달은 것을 알고 그 다음 责备自己. 责备는 탓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인데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 자책한다. 这是 이것은 是 뭐다? 人们进步 사람이 진보하고 和发展的 발전하는 基础 기초가 됩니다. 那些 근데 그런 약간의 不会什么什么的人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대충 느낌은 오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ABCD 보겠습니다. 思考 생각하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건 조금 안 맞아요. 갑자기 웬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할 줄 알죠.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反思 反思는 뭐예요? 반성하다.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하다. 그 다음 C에 있는 反省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반성하다니까. D에 있는 考虑 고려하다. 고려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도 좀 이상해요. 결국엔 思考와 考虑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이 아닌 겁니다. 됐죠? 어쨌든 B와 C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不会知道 알 길이 없다. 자신의 뭐뭐와 过失 过失가 뭐예요? 실수잖아요. 실수. 그럼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이 过失와 비슷한 느낌, 안 좋은 느낌이겠죠. 결국 뭐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은 자신의 뭐뭐와 실수를 알 길이 없다. 자신의 뭐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 弱点 약점. 약점은 뭐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약점, 스스로의 약점을 모를 수 있죠. 잘못을 모르니까. 그 다음 缺点 단점을 알 길이 없다. 뭐 가능성이 있죠. 아직 B와 C 중에 뭔지 모르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他们不悔悟 그들은 반성하고 깨닫지 않으면 也就 역시 뭐 할 수 없다? 也就 우총, 우총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총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요런 모양이에요. 원래 没有办法 요런 뜻입니다. 방법이 없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동사 하나가 와주면 돼요. 동사. 그래서 반성하거나 깨닫지 않으면 뭐 할 방법이 없다? 자신을 뭐 할 방법이 없다. 요런 말이에요. 동사예요. 근데 B 보세요. 改善 改善 그 다음 C에 나와 있는 改进 문제는 이 두 개가 비슷한 단어라는 거죠. 일단은 ABCD 한번 볼게요. 고정 배치가 좀 있어서 A에 있는 改良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改良 品种 품종을 개량하다 이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B에 나와 있는 改善은 동사로서 改善条件 조건을 개선시키다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 改进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改进条件 改进生活条件 삶의 조건을 살아가는 조건을 개진시킨다. 역시 이것도 개선한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改正은 많이 쓰죠. 改正错误 뭐예요? 실수를 고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역시 B와 C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개선시키거나 개진시킬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 또 나오죠. 자신을 뭐 할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근데 ABCD를 보면 완배이는 완비하다 뭐 정답이 아니었고요. 완메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自己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올 수 있는 성분이 뭐예요? 자신을 뭐뭐한다라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완메이는 아시겠지만 완벽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죠. 그 다음 완취엔도 동사가 아니니까 정답일 리 없고요. 근데 나머지 C에 있는 완산이란 단어가 딩동댕 동사죠. 동사. 완벽하게 만든다. 그래서 완산体系 완산体系 그러면 T시라는 건 체계 혹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다. 그럴 때 완산体系 요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인지 아닌지만 밝혔으면 정답이 나왔다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찐알 뭐예요? 더 나아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提高工作的效率. 효율을 높일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낌 오셨죠? 그 다음 문제 또 풀게요. 따라오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죄송해요. 정답이 C고요. 준비 시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中国菜 중국 요리는요. 做起来 이건 해보면 동사 뒤에 起来를 붙여서 뭐뭐 해보니 라는 형태로 쓰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요리는 직접 해보면 相对 상대적으로 麻烦 짜증난다, 귀찮다 그랬어요. 근데 ABCD에 特别 非常 比较 十分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어감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 12번은 너무 간단해요. 중국인이 봤을 때는 아마 한 5초 만에 문제 풀었을 거예요. 5초 만에. 왜냐면 비较麻烦 요렇게 많이 쓰이고요. 중요한 건 앞에 相对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뭐하게 짜증난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비교형인 건 아시죠? 비교형.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비교의 느낌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죠. 정도 부사가 비자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 정답이 지금 C로 만들어진데 잘 모르겠잖아요. C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 만약에 你想 당신이 뭐 하고 싶다면 做几道菜 몇 개의 요리를 만들어서 뭐뭐 하고 싶다면 근데 앞쪽에 보면 뭐뭐하게 만들어요. 부사어가 필요하죠. ABCD 보면 亲手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뭐 가능성 있죠. 亲身 자신이 만들어요. 뭐 가능성 있죠. 그 다음 친즈 당연히 가능성 있죠. 스스로 직접. 근데 친리는 말이 안 되죠. 친리라는 건 직접 다다르다. 어떤 장소에 간다. 뭐 이런 말이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느낌은 다 비슷하니까 당신이 스스로 몇 개의 요리를 해서 친펑하오요 그랬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앞에가 동사죠. 친구들을 뭐 하려고 한다면 친구들을 ABCD 한번 보세요. 款待, 接待, 招待, 对待 이렇게 나왔네요. 款待라는 건 관대하게 대한다. 이건 뭐 정성껏 대한다라는 동사고요. 款待. 그래서 뭐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한다라는 형태로 사용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A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친척들을 뭐 정성껏 대접한다. 그 다음 찌에다이라는 단어도 뭐 접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짜오다이도 접대하다. 그래서 고정 배치 몇 개를 체크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찌에다이 커런 많이 씁니다. 손님을 접대하다. 아니면 짜오다이 커런 이것도 사용해요. 손님들을 접대한다. 그 다음 뚜이다이라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단어도 마찬가지. 뚜이다이 커런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찌에다이나 짜오다이나 뚜이다이는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지랖에 가르쳐 드리면 뚜이다이라는 건 요렇게 많이 쓰죠. 认真对待, 认真对待.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요런 뜻이에요. 认真对待. 누군가가 어떻게 막 소홀히 대충대충 마마후후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你要认真对待. 你要认真对待. 너 확실하게 막 정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따이라는 단어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따이들을 일단 다 가져왔어요. 그냥 일단 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다이, 두 번째 코이다이, 그 다음 만다이, 그 다음 뉘에다이. 요다이라는 거 방금 전에 저희가 관다이라는 단어 했었잖아요. 얘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대.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거죠. 우대한다. 더 좋게 해준다 이 말이고요. 코이다이는 관다이의 반대말입니다. 코이다이. 코이다이는 어쨌든 푸대접한다 이런 말이고 만다이 요것도 푸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결정타는 뉘에다이 요거죠. 뉘에다이 이건 뭐냐면 학대하는 거예요. 막 어른을 虐待老人 아니면 虐待孩子 虐待儿童 아동 학대 그러면 그때 쓰는 학대라는 단어가 虐待라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죠. 最好不要 뭐뭐하지 않는 것이 좋다. 较复杂 较는 비교적이니까 비교적 복잡한 음식을 뭐하지 않는 게 좋다?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아까 전에 A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选拔라는 단어가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选拔는 선발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게 选拔赛, 选拔赛 이게 뭐냐면 선발대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选拔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 고를 때 쓰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뭐 B에 있는 挑选는 가능성 있죠. 고르다 선택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C에 있는 选择는 당연히 뭐 선택하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 选出는 선출하다 이것도 사람을 선출해내는 거니까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 어디에서 정답으로 이미 나왔다? 比较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比较麻烦 이렇게 많이 써요. 중요한 건 앞에 相对가 있기 때문에 相对比较麻烦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을 제공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제 1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不管工作报酬高低, 报酬라는 건 이제 월급이나 연봉을 이야기하죠. 不管 뭐뭐를 막론하고. 자, 일하는데 여러분 대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只要工作什么什么 只要는 뭐뭐만 하다면 이런 말이죠. 就라는 단어가 只要의 친구였고요. 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말이죠. 工作什么什么自己的发展 일이 그 직업이 자신의 발전에 뭐하기만 하면 근데 ABCD를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치아당이라는 건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당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적당하다. 근데 적당하다라는 뜻은 뒤에 목적어를 보통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아니고요. 合适라는 단어도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很合适 이런 식으로 수로로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合适라는 단어의 반대의 느낌이 있는 适合가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适合自己라고 하면 자신에게 적당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适合自己的发展 그래야 자신의 발전에 적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适合란 단어입니다. 符合라는 단어는 많이 봤던 단어죠. 요렇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符合要求 요구에 부합하거나 符合条件 조건에 부합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신의 발전에 부합한다 이렇게 썼을 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답이 뭔진 모르지만 C 아니면 D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직업이 자신의 발전에 어울리기만 하면 적합하기만 하면 该 뭐 해야만 한다? 使出浑身解数 浑身解数라는 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최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使出라는 건 발휘하다. 그래서 온몸에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 결국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사자성어를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全力以赴. 이건 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全力以赴, 최선을 다하다. 아니면 竭尽全力, 竭尽全力, 竭尽全力.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최선을 다하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앞에 이가 나오면 이 해석은 뭐죠?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이란 뜻입니다. 뭐 하도록? 高度的什么什么投入到工作中去. 도루라는 건 투자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뭐 열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의 뭐뭐가 일하는 데에 뭐 투자될 수 있도록 이 문장인 거잖아요. 그럼 고도의 뭐뭐라는 명사를 집어넣을까요? 고도의 뭘까요? 러리에는 당연히 안 되죠. A에는 일단 러나오 당연히 안 되고요. B에 나와 있는 러리에도 안 되죠.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러리에는 형용사로 보통 쓰이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러리에 환영,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열렬히 환영한다. 이 고정비치 꼭 아셔야 됩니다. 열렬히 환영한다. 아니면 러리에 더 장성, 열렬한 박수 소리. 이렇게 명사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러리에의 고정비치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만한 건 뭐 있습니까? 일단은 러신, 열심. 뭐 열심을 어디에 투자한다.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러칭 당연히 가능하죠. 고도의 열정을 일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뒷문장의 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난해해요. 이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것은 유지 이게 뭐예요? 무슨 단어입니까? 自己 할 때 지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위라는 단어는 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이게 난해하죠. 6급이라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위라는 단어는 뚜이 위라는 형태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위지는 무슨 말입니까? 뚜이 위 쓰지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生命的质量提升이라고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생명의 퀄리티가 提升은 올라가다잖아요.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于事业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뭡니까? 将是 뭐뭐이다? 뭐뭐와 希望的积累 A와 희망의 축적이다. 积累라는 건 축적이라는 단어죠. 积累는 동사의 의미가 원래 있다고 그랬어요. 정답이 먼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积累는 원래는 죄송해요. 동사의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일단은 다른 표현들을 먼저 여기 A에 나와 있는 정답을 좀 내고 积累 고정 배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뭐와 그리고 희망이다. 뭘까요? 效果 효과 아니고요. B에 있는 成果 뭐 성과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미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C에 있는 成绩 성적 사업에 대해서 성적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D에 있는 정지호는 가능하죠. 성취 그렇죠? 사업하면 성취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성취와 희망의 축적이다. 积累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적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나왔던 效果는 고정 배치가 요런 고정 배치 있었죠. 显著的效果 이거 아셔야 되죠. 显著的效果 현저한 효과 눈에 띄는 효과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과라는 단어도 고정 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丰硕的成果丰硕的成果 그러면 아주 풍성한 성과 이렇게 고정 배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나왔던 积累는 우리가 배운 거지만 참고만 하세요. 积累经验积累经验 그래서 경험을 쌓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积累는 쌓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외우세요. 积累经验积累经验 요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위社会. 그럼 사회에 대해서는 뭐냐면 什么什么的贡献. 공헌이다. 뭐뭐한 공헌이에요? 有益的贡献. 그렇죠. 유익한 공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꽁시엔과 관련된 제가 많이 쓰는 문장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꽁시엔 나오면 이 문장 외우세요. 그는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他为社会做出了巨大的贡献. 他为社会做出了巨大的贡献. 그래서 巨大的贡献 많이 쓰고요. 做出了巨大的贡献.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와, 진짜 오늘 문제 정말 많이 풀었어요. 1시간 넘게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운 고정 배치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땅. 요렇게 한번 볼게요. 1시간 전에 배운 게 나와서 좀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第一位, 제 1위. 그래서 1위를 차지한다. 기억나십니까? 占据. 占据, 第一位. 그렇죠. 아니면 居地位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 条件 나오면 조건을 개선시킨다. 그래서 改进 아니면 改善 두 가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 DC라는 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만든다. 그래서 完善体系, 完善体系. 客人, 고객들, 손님 나오면 그렇죠. 接待도 있지만 招待客人, 招待客人. 그 다음 경험을 쌓다 그러면 积累经验, 积累经验. 그 다음 열렬히 환영한다. 热烈欢迎, 热烈欢迎. 그 다음 성과는 성과인데 아주 풍성한 성과 그러면 丰硕的成果. 마지막 효과는 효과인데 아주 눈에 띄는 현저한 효과 그러면 显著的效果, 显著的效果. 요렇게. 와, 저도 목이 정말 아픕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떠들려니까 목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수고했다. 문쌤 고생하셨네요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문제들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 나온 단어들 고정 배치는 꼭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HSK 6급을 고득점으로 따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谢谢大家.